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는 여러분의 마음에 조용히 스며드는 작은 라디오, 삶의 이야기, 인생의 지혜를 함께 나누는 사연 모음입니다. 살다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마음이 다치는 순간이 있지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늘 함께하는 가족에게서 말 한마디, 표정 하나로 서운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무 말 없이 마음을 멀어지게 만든 누군가.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제가 수십 년간 바라보며 가족으로 품으려 했던 제 며느리였습니다. 왜 그때 그렇게 서운했는지, 왜 나는 그 감정을 쉽게 털어내지 못했는지, 오늘은 그 속마음을 아주 조심스럽게 꺼내보려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마음 한 번쯤 품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 그럼 조용히 마음의 문을 열고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한참 저녁 밥상을 차리려던 참이었지요. 전화벨이 울려서 받아보니 작은 아들이더군요. 오랜만에 전화를 해서 반가운 마음에 목소리부터 높였습니다. 그런데 아들 목소리는 어딘가 무거웠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엔 우리가 못 갈 것 같아. 짧은 말, 아주 담담한 말이었지만 제 마음은 거기서부터 출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이러했습니다. 며느리가 너무 피곤해하고 요즘 일이 많아서 주말엔 좀 쉬어야겠다고 하더군요. 사실 그 말 자체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나도 여자였고 며느리였고 한 집안의 아내로 살아본 사람이니까요. 일하면서 아이 키우는 일이 얼마나 고단한지 모릅니다. 요즘 세상엔 맞벌이가 기본이고 하루 종일 사회에 나가 부딪히며 살아가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날따라 마음 한켠이 참 서운했습니다. 왜 서운했을까? 저는 전화를 끊고 난 뒤에 한참을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그냥 못 온다고 한 말일 뿐인데 그게 왜 이렇게 마음에 걸렸을까? 돌아보면 그 서운함은 아주 오래전부터 차곡차곡 쌓여온 감정들이었습니다. 며느리와 처음 만난 건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이었습니다. 우리 둘째 아들이 데리고 온 여자였지요. 조용하고 예의 바른 인상이었고 첫인상은 괜찮았습니다. 반듯하고 자기 생각도 또렷했고 무엇보다 아들이 무척 좋아하는 모습이 보이니 저도 괜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렇게 결혼을 하고 몇 해가 흘렀습니다. 아이가 생기고 집도 마련하고 직장도 바뀌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저는 한 걸음 물러서서 그저 부모라는 자리에서 두 사람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며느리와의 사이가 조금씩 멀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엔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지요. 연락도 뜸해지고 명절에 오는 시간도 늦어지고 오더라도 인사만 하고 금세 방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처음엔 그저 그런 변화들을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원래 그래. 세대 차이도 있고 말이 안 통할 수도 있지. 나도 며느리일 땐 그랬어. 이런 말들로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엔 알 수 없는 섭섭함이 쌓여갔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지요. 제가 허리 통증이 심해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였습니다. 아들은 바쁘다고 매일 오지 못했고 큰 며느리는 오히려 자주 와서 과일도 챙겨주고 말동무도 해주고 했지요. 그런데 둘째 며느리는 딱 한 번, 그것도 아들이 데리고 왔을 때 잠깐 얼굴을 비추고는 말도 몇 마디 없이 갔습니다. 그때도 별말 안 했습니다. 아픈 사람 앞에서 기분 나쁜 티 내는 것도 그렇고 누가 보면 시어머니가 며느리 흉본다고 할까 싶어 조용히 삼켰지요. 하지만 그날 밤 병원 침대에 누워 혼자 있던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외롭고 서러웠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이렇게까지 남처럼 대해도 되는 걸까? 나라는 사람은 그들에게 어떤 존재일까? 내가 원한 건 고작 한 번의 미소, 따뜻한 말 한마디였을 뿐인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지나고 나면 다 아무것도 아닐 감정들이지만 그 순간에는 왜 그렇게 뼈에 사무쳤는지 모르겠습니다. 며느리가 서운했던 진짜 이유는 무엇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어떤 마음이 느껴지지 않아서였던 것 같습니다.
이해한다는 말과 공감한다는 마음은 다릅니다. 나는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마음은 위로받지 못한 채 그냥 외로운 어른 하나로 남겨졌던 겁니다. 그날 밤 병원 침대에 누워 이런저런 생각에 젖다 보니 나도 누군가의 며느리였던 시절이 떠오르더군요. 결혼한 지 이제 막 2년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전통적인 어른이셨습니다. 요즘처럼 시월드라는 말은 없었지만 당신은 그보다 더한 분위기 속에서 며느리는 그저 참고 견디는 자리였지요. 명절 아침 5시에 일어나 상 차리고 시아버지 앞에서 허리를 숙이며 인사하고 아무리 몸이 아파도 어른들 앞에선 내색 못했습니다. 그 시절에 나는 항상 긴장 속에 살았고 나보다 10살이 많았던 큰며느리 눈치를 보며 물소리조차 조심스러워했었죠. 그때도 서운함이 있었고 억울한 날도 많았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던 순간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기억을 꺼내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시절에 나는 불편해도 가족 안에 있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엄격하셨지만 때로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시기도 했고 아이 낳고 처음 친정 갔다 올 때는 직접 반찬을 싸주시며 잘 갔다 와 하고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말로는 잘 표현 못하셨지만 그분 나름의 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모든 서운함을 가족이니까라는 이유로 버틸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나는 내 며느리에게 그 정을 건넸던가 아니면 그저 시어머니 노릇만 했던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문득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나도 그녀에게 거리감을 만들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내가 먼저 다가가 따뜻한 말을 건네지 못해서 그녀가 내게 마음을 닫았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며느리는 처음부터 저를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잘 웃었고 제 생신이면 손수 케이크를 만들어 오기도 했지요. 아이 낳고 첫 돌 즈음엔 사진첩도 만들어서 보여주며 어머니, 손주 크는 모습 보세요 하며 밝게 말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은 언제부터 사라졌을까? 어떤 말이, 어떤 순간이 그녀를 멀어지게 만든 걸까? 내가 어떤 말을 했었는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사실 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저 내 입장에선 당연했다는 말로 정당화하며 지나온 시간이 되려 상처가 되었던 건 아니었을까요? 그녀가 피곤하다는 이유로 못 온다고 했을 때 나는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내심 섭섭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하루를 나는 알지 못합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출근 준비하고 아이 등원시키고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으며 하루를 보내고 퇴근하면 다시 육아 전쟁. 그 피곤함의 무게를 나는 가늠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나는 서운하다는 감정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나의 서운함은 그녀의 무심함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나의 기대와 바람이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그날 이후로 저는 며칠 동안 마음이 뒤숭숭했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텔레비전을 봐도 집중이 잘 안 되더군요. 그러다 우연히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게 되었습니다. 아들들 어릴 적 사진이며 가족여행 사진, 명절 때 찍은 단체 사진들이 흑백처럼 바랜 색감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요. 그 중에 며느리가 결혼하고 첫 명절에 찍은 사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직은 어색한 표정, 하지만 웃고 있는 모습. 그때는 분명 우리 사이의 어색함보다는 기대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사진을 바라보며 저는 처음으로 며느리도 사람이라는 걸 다시 떠올렸습니다. 어쩌면 나는 그동안 며느리라는 말에 너무 많은 역할과 책임을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들이 결혼했으니 이제 며느리는 내 딸처럼이라는 말, 사실 너무 쉽게 꺼내놓지만 그 말 안에는 이제 내 편이 되어달라는 은근한 바람이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지요. 며느리는 딸이 아닙니다. 그녀는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었고 한 남자의 아내이며 또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우리는 자주 며느리는 내 자식이다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자식처럼 이해하고 기다려주지 못합니다. 자식에게는 화를 내도 다시 품지만 며느리에게는 한 번 서운하면 그 감정이 꽤 오래 갑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거리와 기대의 간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느 날 마음을 조금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그녀를 딸처럼 여기려고 애쓰는 대신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자고요.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기대하기보다 먼저 말을 걸고 먼저 웃어보자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작은 선물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한다던 라벤더 향이 나는 핸드크림과 제가 직접 쓴 짧은 손편지. 항상 고마워. 네가 참 열심히 살아줘서 나는 든든하고 미안할 때도 있어. 시간 되면 차 한잔하자. 그냥 네 얘기 듣고 싶어서. 그 편지를 쓰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결말도 아닌데 그 한 줄 한 줄을 쓰면서 손이 떨리고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건네지 못한 채 얼마나 오랫동안 섭섭함만 품고 있었던 걸까요? 며느리는 다음 날 저녁 무렵 답장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편지 잘 받았어요. 저도 감사해요. 사실 저도 가끔 용기가 부족했어요. 우리 차 한잔해요. 조용한 데서요. 짧은 문자였지만 저는 그 글을 읽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나만 서운했던 게 아니었구나. 나만 마음의 문을 닫았던 게 아니었구나. 우리는 둘 다 어색함에 갇혀 서로의 따뜻함을 오랫동안 지나쳤던 겁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쯤은 만나서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많은 말을 나누는 건 아니지만 이제는 서로의 눈을 마주 볼 수 있습니다. 서운함 대신 이해가, 오해 대신 웃음이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며느리는 정말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로가 서로를 너무 조심스러워서 멀어진 것이지요. 나도 그랬고, 그녀도 그랬고, 우리는 둘 다 어른이 되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며느리와의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나니 저는 다시금 가족이라는 말의 무게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가족이니까 라는 말을 쉽게 꺼냅니다. 가족이니까 이해해야 하고, 가족이니까 당연히 함께해야 하고, 가족이니까 서로 아껴야 한다고 말하지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 가족이니까 라는 말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는지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기대가 많을수록 서운함도 커지고, 애정이 깊을수록 오해도 더 깊어집니다. 그건 누구에게나 마찬가지겠지만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며느리는 가족이지만 처음부터 가족은 아니었습니다.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두 여자가 단지 아들이라는 다리 하나로 연결되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 연결고리만 믿고 너무 성급하게 가족이라는 이름을 덧씌웠. 그 기대가 어긋나면 섭섭해하고 때로는 원망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이제 가족이니까 라는 말 대신 이 사람도 하나의 세상이다 라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며느리도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녀에게도 말 못할 고민과 상처, 피로가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서로를 너무 역할로만 보아온 건 아닐까요? 나는 시어머니, 그녀는 며느리, 그 틀 속에 가두고 그에 맞는 행동만을 기대했던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있는 그대로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나 역시 시어머니로만 불리는 것보다 하나의 사람으로 이해받고 싶었지요. 그러면서 한 가지 질문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과연 기대하지 않는 사랑이 가능할까? 우리는 언제나 무언가를 기대합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문자 하나에도 마음을 담아 해석하고 거기서 실망하거나 기뻐하지요. 특히 가족 사이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자식에게, 배우자에게, 그리고 며느리에게조차도 우리는 모르게 기대합니다. 하지만 기대가 쌓이면 언젠가는 그것이 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씩 기대를 내려놓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안부 전화를 해오면 고맙고 안 해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달래봅니다. 명절에 늦게 와도 그저 와주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을 품어봅니다. 그렇게 마음을 바꾸고 나니
참 이상하게도 그녀와의 사이가 조금씩 편해졌습니다. 내가 먼저 기대를 내려놓으니 오히려 그녀는 조금씩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도 알았던 걸까요? 내가 더 이상 그런 시어머니가 아니라는 것을요. 사랑은 때로 참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나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어렵지요. 하지만 저는 이제 믿습니다. 기대하지 않는 사랑은 가능합니다. 그 사랑은 소리 없이 천천히, 그리고 아주 깊게 서로의 삶을 적셔갑니다. 서운함도, 오해도, 결국은 우리가 서로 몰랐기 때문에 생긴 감정입니다. 알아가려고 하고 다가가려고 하면 서운함은 상처가 아닌 성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며느리와의 갈등, 서운함, 그리고 그 속에서의 화해는 단순히 한 인간관계의 이야기를 넘어서 저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 나는 잘 살아온 걸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 질문을 요즘 자주 하게 되더군요. 젊을 땐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아이 키우고, 가족 먹여 살리고, 남편 뒷바라지하며 하루하루를 전쟁처럼 살았지요.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새 시어머니라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곁에는 예전의 제 모습처럼 치열하게 살아가는 또 다른 여자가 생겼습니다. 그녀가 바로 제 며느리였습니다. 그녀를 이해하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엔 내 고집도 있었고, 내 자존심도 있었고, 나 때는 말이야 라는 생각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들을 하나씩 내려놓고 나서야 보이더군요. 그녀는 나와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녀도 누군가의 며느리로서, 또 누군가의 어머니로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다잡으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며느리라는 존재는 참 묘합니다. 내가 낳은 딸은 아니지만 아들이 사랑한 사람이기에 애정이 생기고, 가족이 되었으니 기대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 기대가 어긋날 때 상처를 받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내 인생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고, 나도 그녀의 인생을 전부 알 수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이해보다 인정입니다.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다름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짜 어른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며느리를 통해 어쩌면 사랑의 마지막 표현은 용서라는 걸 배운 것 같습니다. 그녀가 나를 완전히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녀가 나에게 언제나 따뜻하게 대하지 않아도 이제는 삐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완벽한 시어머니는 아니었으니까요. 나 역시 상처를 줬고, 기대를 강요했고, 때로는 그녀를 힘들게 했다는 걸 인정하니까요. 사랑은 결국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기입니다. 그 용기가 없으면 우리는 누구와도 진심으로 연결될 수 없습니다. 며느리에게 서운했던 수많은 순간들이 이제는 제 인생을 돌아보는 하나의 거울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나를 힘들게 했다고만 생각했지만 사실은 내가 나 자신을 너무 고집스럽게 지켜온 것은 아니었는지, 그 안에서 무언가를 포기하지 못한 채 살아왔던 건 아닌지, 그런 질문들로 제 마음속 상처를 하나씩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며느리에게 고마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녀 덕분에 저는 사람을 다시 배우고, 내 인생을 다시 해석하고, 내 안에 사랑을 다시 정리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이해받지 못한 어른으로만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녀가 저에게 준 것은 단순한 용서나 화해가 아니라 저 자신을 돌아보는 거울이자 더 나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새로운 길이었습니다. 가족이란 가까워서 미워지기 쉽지만 그만큼 서로에게 가장 깊은 인생의 질문을 던져주는 존재입니다.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짜 어른이 됩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사람 사이의 서운함이라는 건 피할 수 없는 감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만큼 자주 마음이 다칩니다. 말 한마디에 울기도 하고 무심한 눈빛 하나에 마음이 멀어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 감정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마음을 닫게 됩니다. 그래, 이젠 기대 안 해.
어차피 저 사람은 변하지 않아. 나는 항상 외톨이야. 이런 말들이 입버릇처럼 나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미 사람을 향한 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며느리에게 서운했던 그 시절, 저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닫기를 반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말은 안 해도 속으로 그래, 너는 원래 그런 아이였지 하며 스스로를 고립시켰지요. 하지만 지금에 와서야 깨닫습니다. 서운함을 내 안에 쌓아두는 건 결국 나를 외롭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요. 서운함은 말로 풀어야 합니다. 눈물도 불편한 진심도 조심스럽게 꺼내야만 결국 사라집니다. 묻어두고 참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더 큰 감정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이런 말도 꼭 하고 싶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조심스럽게 사랑하세요. 우리는 종종 가족이라는 이유로 너무 쉽게 말하고, 쉽게 기대하고, 쉽게 실망합니다. 하지만 가족이기에 오히려 더 섬세하고 부드럽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며느리에게 서운했던 내 감정은 결국 내가 가족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받기보다 주고 싶다는 생각, 이해받기보다 이해하고 싶다는 마음, 그것이 진짜 어른의 마음이 아닐까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자신이 먼저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한 발 먼저 다가가는 사람, 한 번 먼저 말 거는 사람, 먼저 용서를 청하는 사람이 결국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가족 때문에 마음이 서운한 분이 있다면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어색한 문자 하나, 짧은 안부 전화 하나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말보다 마음이 앞서면 그 작은 시도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게도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이제 어른이 되었고, 그래서 더 따뜻할 수 있다. 사람 사이의 감정은 언제나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불완전하기에 우리는 서로를 배우고 용서하고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며느리에게 서운했던 이유, 그것은 사실 나 스스로를 다시 돌아보게 만든 고마운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 덕분에 나는 조금 더 깊고 조금 더 단단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며느리에게 서운했던 감정 하나를 꺼내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솔직하게 마주하고 나니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말보다 더 깊은 거리, 침묵보다 더 아픈 감정이 존재합니다. 특히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너무 쉽게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고 너무 늦게 후회를 하게 되죠. 혹시 지금 여러분 마음에도 말하지 못한 서운함 하나쯤 조용히 묻혀있는 건 아닌가요? 오늘 이 영상이 그 감정을 꺼내는 작은 용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이해는 느린 걸음으로 다가오고 사랑은 때로 아주 먼 길을 돌아야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그 길 위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은 더 따뜻해졌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삶의 지혜를 전하는 작은 목소리 사연 모음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이야기에서도 다시 만나뵐게요.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